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트라고 하는 의미하고 차트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트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 종류들의 특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차트라고 말하는 거는 아래쪽에도 그게 있잖아요. 71쪽 회원 밑에 보시면 구성 요소 중에 그 차트의 그 표, 데이터 표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존에 했던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요런 숫자들을 삽입해 가서 차트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차트로 만들면 차트가 안 만들어지려고 그러는데, 예, 만들어졌다. 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유난히 큰 숫자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본다면 이 중에 누가 크다 작다라는 거를 일일이 다 쳐다봐야 되는데, 이 차트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큰 애가 있고 짧은 애 있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막대나 또는 꺾은 선이나, 아니 이 막대를 도형으로, 이 막대 내용을 색깔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차트를 이용하면 데이터들 간의 상호관계, 누가 많다, 누가 높다, 누가 작다, 크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추세, 만약에 이것이 여러 사람의 금액이지만 한 사람이 이만큼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런 추세라고 하죠. 추세. 이런 추세도 볼 수가 있고 유형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정확하게, 그러나 데이터를 간결하게 요약할 수는 있다. 이것이 차트의 특징이에요.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이용하면 하고 요약할 수 있다까지가 차트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다. 차트를 만들면 뭐가 좋다? 이런 것들 설명 나와 있어요. 자,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가 없으면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예.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의 모양도 바뀌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9천만 원이라고 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3천만 원이었나 봐. 그러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알고 봤더니 여기 550만 원 이 사람이 5,500만 원이었대. 그럼 바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원본이 바뀌면 데이터도 자동으로 바뀐다. 예.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비어있는 셀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강수인 씨가 데이터가 없다고 친다면 없죠. 없어요. 뭐가 있어야 여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없으면 거기가 벌어진다. 예, 벌어져서 표시가 된다.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어요. 다 3차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차트의 종류가 3차원으로 바꾸면 변하죠. 그렇죠? 차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얘를 꺾은 선으로 바꿨어요. 꺾은 선.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죠?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 중간에 없으면요, 끊어져요. 어딘가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강순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데이터가 없으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값이 얼마다? 없다. 0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 0이면 밑바닥을 치죠. 이거 시험에 나와요.
데이터가 없으면 중간에 끊어지는 거고, 데이터가 뭐라도 있으면 연결이 돼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만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차트 시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별도로 이동을 하고 싶다, 차트 시트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차트 시트로 넘어가죠. 여기는 차트만 표시되는 시트입니다. 예,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묶음 세로 막대형, 아까 보셨던 요거죠. 요거 처음에 거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에 사용할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하는 F11번을 누르면 차트 시트의 기본 차트가 만들어지고, Alt F1번을 누르면 F11번, Alt F1번. 이상하다. F11번 누르면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Alt F11번 누르면 그냥 워크시트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지 않아요? F11번. 여기는 Alt F1번. F11번, F12번. 이렇게 연속으로 간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요 데이터가 여기 있잖아요. 요 데이터가 있는데, 요렇게 한번 보죠. 요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놓고, F11번을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에, Alt하고 F1번을 누르면, 여기에. 자체 만들어진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차트를 차트 서식 파일로 등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구성 요소들 한번 좀 볼게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여기는 지금 눈금선이 보이고, 값들이 축이 보이고, 항목이 보이고, 범례라는 게 보여요. 범례. 근데 여기는 지금 제목이 없네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 레이블도 만들 수가 있고, 각각의 값을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 표도 만들 수가 있고, 밑에 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는 제목이 있고요. 제목. 그 다음에 갑축. 숫자가 적혀 있는 데는 갑축이고요.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항목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서 가로 갑축이냐 세로 갑축이냐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세로 막대를 쓰니까 세로 갑축이고요. 가로 막대를 쓰면 가로 갑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목이 있으니까, 차트 제목이 있으니까 축 제목도 필요하겠죠. 축 제목.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 가로에 있는 항목 이름이 뭐냐 이거지. 대리점인지 아니면 회원 이름인지 뭐 이런 거. 범례가 보이죠. 범례. 그래서 밝은 색은 기본급이고, 짙은 색은 수당이고, 그 다음에 기본급에 대해서 지금 추세를 보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같아요. 그럼 다음 회원은, 여기 다음 이 사람은 추세를 봤을 때 기본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 추세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추세는 예를 들어서 날씨하고 판매량을 보는 거야. 음료수 판매량. 그럼 날씨가 몇 도이다. 그럼 판매량이 얼마나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해서 기본, 그러니까 직급의 일반 사원,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기본급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같아지는지 이런 추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름이 신소진, 이은철, 박희천, 노수영, 조명섭인데 그 다음 홍길동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기본급을 덜 받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나오는 일지면 어떻게 돼? 거의 무보수야? 추세를 잘못 만들었어요. 추세라고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여기다 추세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지. 예. 예를 들면은 어떤 거로 추세를 만들어야 될까?
추세 만들기가 여기는 없어요.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예.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추세로 만들기 좋을까? 여기 직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책이 있단 말이야. 이 직책을 제가 정렬을 해서 과장, 대리, 부장, 차장, 이것도 좀 안 맞네. 이것도 안 맞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직급을 의미를 부여해서 정렬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직책, 과장, 대리, 부장, 차장이라고 했을 때 얘를 갖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트. 아무래도 여기 퇴직금이 더 많은 거는 뭐 할 수 없는데, 일단 이것도 좀 고쳐 볼 거예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퇴직금은 좀 빼고, 그 다음에 과장, 대리가 올라가고 부장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속기가 너무 짧아서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기본급이나 상여금이 어때요? 기본급과 상여금이 올라가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이게 추세지. 이게 추세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추세지. 추세라는 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나가야 직급에 따라서 추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게 나와야지, 이거는 추세 의미가 없어요.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음료수 판매량이 많아지는지, 아이스크림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워도 먹어요. 그렇죠? 날씨가 더워도 먹고요. 그냥 가을 날씨에는 아이스크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느낌이. 봄에, 가을에는, 겨울에 먹고 여름에 먹고, 음료수는 뭐 상관없이 먹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어떻다라는 거를. 그리고 여기 겹치기란 말이 나와요. 겹치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붙었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겹치기를 제가 겹치기를 플러스로 늘리면 100%로 늘려볼게요. 100%로요. 다 겹쳤죠? 0% 하면 안 겹친 거예요. 안 겹친 거. 마이너스로 가면은요 벌어져요. 그러니까 겹치기 하면 50% 겹치기 하면 미스코리아 자세가 되죠. 미스코리아 자세라고 하잖아요. 옆 사람하고 옆 사람 껴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계열 겹치기를 양수로 들어가면 음수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예. 자, 얘는 0으로 놓고요. 얘는 0으로 놓고 간격 너비를 한번 볼게요. 현재 150%인데 여기 지금 상여금이란 간격하고 기본급이란 간격 사이가 150%니까 이 막대보다 한 배 반. 얘를 100%로 하면은요. 100%로 하면 막대가 넓어져요. 이 간격이 줄어드는 대신에 막대가 넓어지고, 이 간격 너비를 예를 들어 200%로 가면 200%, 300%, 막 400%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4배 간격이란 얘기죠. 4배 간격. 그 내 막대의 너비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간격 너비를 넓히면 막대 너비는 넓어진다. 아니고 좁아지는 거죠. 얘가 줄어들면 없잖아. 지금 간격과 간격이, 계열과 계열 간격이 없잖아요. 0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여기가 좁아지면 내가 넓어지는 셈이죠. 예. 이런 이 이론적인 거를 알고 계셔야 시험 문제 냈을 때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차트 영역은 이 차트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 그래요. 그 차트 영역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깎을 수도 있어요. 둥글게 깎는다면 이렇게 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뭐 3차원 서식을 하면
여기가 요렇게 모서리 있는 데 부분이 3차원으로 이렇게 질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가 이제 음영이 이제 재질도 어떤 걸 할 거냐, 뭐 이런 거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보통 재질도 좀 요런 거 약간 금속 재질처럼 보이게끔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그림 영역은 어디냐면요, 그림 영역은 차트가 보이는 이곳, 차트가 있는 곳, 실제 막대 그래프든 꺾은 선 그래프든 차트가 나타나는 것을 그림 영역이라 그러고요. 그림 영역. 그래서 그림 영역을 투명으로 칠해버리면, 그림 영역을 투명으로 칠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차트에 있는 색깔, 차트 영역에 있는 색깔하고 동일해진다. 투명 처리하니까. 이렇게. 제목. 차트의 제목은 여기 차트의 제목,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눈금선인데 여기 지금 뭐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이렇게 차트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차트 제목도 우리가 눈금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눈금선의 스타일을 이렇게 파선 1.3선, 2.3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선 색깔도 뭐 빨간색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축도 더블 클릭을 해서 최소값을 0인데 얘를 바꿀 수도 있고, 주 단위가 지금 2000 단위로 가고 있는데 이 주 단위를 예를 들어서 1000 단위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1000 단위로 가게 할 수 있다. 얘를 뭐 4000 단위, 5000 단위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5000 단위로. 그런 건 이제 우리 실습 통해서 해볼 겁니다. 거고요. 이론적인가.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 세로 갑축. 왼쪽에 숫자가 보이는 데는 세로 갑축, 글자가 보이는 데는 항목축인데 가로에 있어서 가로 항목축. 만약에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가로막대로 되어 있다면 가로 갑축이 되고 세로 항목축이 될 수 있어요. 가로 세로가 바뀔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는. 그렇게. 레이블은 값이죠. 요 값을 보여줘라 그러면 여기 값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값이 보여서 값을 파악하기 쉽게끔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가로 막대를 하니까는 좀 나타나기 좋네요. 이게 세로 막대를 쓰면 불편한 게 뭐냐면 값들이 이렇게 겹쳐서 보여가지고 숫자가 길면 겹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는데 가로로 보니까 좀 낫네요. 뭐 이런 거. 범례. 예를 들어서 빨간 거, 파란 거, 보라색, 녹색이 각각 뭐를 말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지 과장인지 하는 거를 나타나는 거. 범례. 이 범례도 더블 클릭을 해서 위치를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도. 근데 얘를 마우스로요. 보세요. 얘를 마우스로 당기면 이동은 가능한데 여기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요소를 옮길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직접 명령을 걸어서 해야 자리를 편성을 해줘요. 무작정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추세선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추세선 추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네요. 추세선 추가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요소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요소들이.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 즉 현재 워크시트에선 보기에서 끝났지만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별도로 또 떠요. 그 차트에 있는 요소들을 더블 클릭하면
그 차트 영역에 대한 그 요소별로 서식 대화 상자가 별도로 또 뜨고요. 예. 이때 닫지 말고 다른 요소를 클릭하면 그 요소 대화 상자로 바뀝니다. 알아서. 법례를 클릭하면 법례 서식,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 알아서 가로 항목 축 서식 나오고, 세로 갑축을 누르면 갑축 서식으로 바뀌고, 알아서 바뀌더라. 차트 종류를 변경할 때는 차트 메뉴 대화 상자가 있는 곳, 그 메뉴판에 있는 곳에 디자인에 가면 왼쪽에 차트 종류 변경도 가능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화 상자가 메뉴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메뉴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가기 메뉴에 들어가서는 웬만한 건 다 해결되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트 위치를 다른 워크시트로 전환할 건지 아니면 차트 시트로 별도로 출력할 건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차트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하면 크기는 조절이 됩니다. 크기는 조절이 되는데 Alt키를 누르고 Alt키로 조절하면 이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 끊어져요. 이 셀의 크기, 셀 모서리에 맞춰서 딱딱딱 끊어주면서 왼쪽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주면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제2의 몇 번째부터 뭐 아래 몇 번째까지 차트의 크기를 조절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마우스로 대략 조절하는 게 아니라 Alt키를 눌러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셀의 크기가 딱딱딱 끊어지면서 맞아지거든요. Alt키를 누르면서 크기를 조절한다 하는 거.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걸 다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의 범위를 데이터 범위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실기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3차원으로 가능한 차트가 있고 3차원이 안 되는 차트가 있어요. 3차원이 가능한 차트에서만 3차원 형태의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얘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니까 3차원의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차트 종류를 3차원으로 바꾸고 나면 이땐 3차원 회전이 가능하니까 이때 3차원 회전에서 이렇게 보세요. 좌우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좌우로 돌아가고 Y값 돌려도 위아래에서 보는 거 바뀌고요. 예,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게 움직여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된다는 얘기죠. 레이블 추가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추가했거든요. 레이블을 추가하니까 한꺼번에 등장했는데 우리가 원할 때 전체를 다 레이블로 만들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부장 것만 오른쪽에 있는 부장 것만 레이블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부장 계열만 클릭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넣어주면 부장 것만 나와요. 이 차트를 전체를 선택하고 명령을 걸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장 상여금만 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부장 클릭하고 상여금 요소만 다시 클릭하면 얘만 선택되거든요. 물론 우리 실기 연습할 때 당연히 나옵니다. 이것도. 예. 그리고 레이블을 연결을 해주면 그 요소에만 값이 보인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는요. 예. 특정 계열에만 할 때, 특정 데이터 요소에만 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레이블 명령을 걸면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빨간색 대리 계열만 클릭하고 나서 레이블을 출력하라 그러면 대리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급에 있는 차장 기본급 것만 한다 그러면 차장 보라색 클릭하고
다시 기본급 요소를 클릭을 하면 요 요소만 선택되거든요. 그럴 때 레이블을 출력해라 그러면 여기만 답이 나오고, 그거는 이제 우리 실습하면서 하나하나 해볼 겁니다. 범례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범례가 필요 없으면 범례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필요하면 범례를 다시 넣어주면 되죠. 범례를 다시 넣어주면 되지. 근데 지금 이 범례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차트 위치가 그림 영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요소를 더블 클릭을 해서 위쪽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펼쳐지고, 아래쪽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쪽이 줄어들고 아래가 줄어들고 위로 늘어났잖아요. 왼쪽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가면서 밀려나가고 펼쳐지고 하는, 자동으로 조절이 돼야 돼요. 크기가. 그래야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좀 위아래를 늘려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 왼쪽, 오른쪽. 제대로 되죠? 오른쪽 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위로 올라가는 거. 뭐 있죠? 요런 정도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문제를 잠깐 볼까요? 차트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범례,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 계열의 무늬, 색상, 이름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데이터 요소, 데이터의 계열을 포함하는 값을 숫자로 나타낸다.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건 레이블 아니에요?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 그림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는 레이블이고, 이거. 예. 삐쭉 올라왔잖아요. 요거. 얘 하나가 요소죠, 요소. 계열, 부장 계열의 상여금 요소예요. 그러니까는 막대로 높이가 조절됐죠. 높이로 나타났죠, 막대로. 근데 여기다가 값을 보여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값이 보이는 거, 요거는 레이블이죠. 레이블이지. 얘는 요소고.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레이블 서식이라고 뜨고요. 얘를 클릭하면 다 선택될 때는 계열이라 그래요. 부장께 다 선택될 때는 계열인데, 상여금 계열에 있는 부장 요소 요거만 다시 클릭하면 요소 서식으로 바뀌어요. 요런 용어들이 낯설죠. 처음 접하는 거라.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그려진 막대나 선이 나타나는 표식에 대한 데이터 요소 또는 값 등의 추가 정보를 표시한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좀 틀린 거죠. 그렇죠? 2번 문제.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으며 빈 셀은 간격으로 표시된다. 뭔 소리야? 숨겨진 거는 안 나타나죠. 숨겨진 게 나타나면 숨긴 의미가 없잖아요.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를 생성하면 해당 셀을 직접 둘러싸는 표의 데이터 영역이 모두 차트에 표시된다. 특정 한 개 셀을 선택해 차트를 만들면 걔가 전체잖아요. 하나가.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한 후 Alt F11번을 누르면 그냥 그 워크시트에 만들어졌죠. 아까 F11번을 눌러야 별도의 차트 시트에 만들어졌고요.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F11번을 눌러야 되는지 Alt F1번을 눌러야 되는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여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 다시 여기 있는 이름하고 여기 있는 이름하고 근속기간하고 기본급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차트를. 근속기간 어디 갔어요? 여기 지금 근속기간이 12, 길어봤자 커봤자 10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급은 아무리 작아도 1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차트에 같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 밑에 보이네. 살짝 보이네. 그러니까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면 기본급을 더 크게 늘려야 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봤더니 근속기간이 너무 작아서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요 숫자를 여기 기본급을 기본급이죠. 기본급을 보조축으로 보내요. 보조축. 그리고 얘만 기본급 계열만, 차트를 선택한 게 아니라 기본급 계열을 선택했잖아요. 얘만 차트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은 근속기간이라고 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 기본급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근속기간은 왼쪽 숫자를 보라는 얘기고, 빨간색 기본급은 오른쪽 숫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급도 보이고 근속기간도 보이고 기본급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축이 있고 오른쪽에도 축이 있잖아요. 이중축.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어선 그래프도 있잖아요. 혼합형. 그래서 이걸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차트 종류에는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얘가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근속기간하고 수당하고는 별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명하고 수당하고 퇴직금을 만약에 같이 차트에다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수당은 커봤자 140이고 퇴직금은 뭐 1만, 2만, 3만, 8만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같은 차트로 나오면 수당은 안 보이는 셈이죠. 이럴 때 퇴직금 계열을 오른쪽 축으로 넘겨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축 혼합형이라 그래요. 우리 문제지 보면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를 만들어서 혼합형을 만들 수도 있고, 같은 혼합형을 만드는데 눈금이 서로 다르면 보기 좋죠. 근데 어차피 눈금도 달라야 되니까 왼쪽 축, 기본축, 오른쪽 축, 보조축. 그래서 이중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거죠. 다음, 차트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요소는 차트 제목, 학교 간 성적 비교, 데이터 표 밑에 있고요. 레이블 있어요? 막대 값이 안 보이잖아. 대신에 축 제목은 있죠. 왼쪽에 평균 점수라고 써있네. 그게 축 제목 아닙니까? 세로 값축 제목. 그렇죠? 그거는 데이터 레이블이 없다. 이게 틀린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차트 작업 중 추세선에 관한 설명 문제 71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추세선은 데이터의 추세를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예측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누적되지 않은 2차원 영역형, 가로막대, 세로막대, 꺾은선, 조식형, 분산형, 거품형 등에 대해서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다.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거는요, 3차원은 안 돼요. 3차원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3차원, 방사형, 원형, 표면형, 도넛형은 추세선을 추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 차트의 종류는 세로 막대인데, 꺾은 선 같은 거, 꺾은 선 자체가 추세예요. 자, 원형은 어떻게 될까? 원형은요, 추세가 될까요? 동그랗게 추세는 높낮이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보여주는 게 추세예요. 직선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데 원형은 동그랗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못 만들어요. 가로막대, 세로막대도 할 수가 있겠죠. 영역형은 어떤가 보세요. 영역형 추세가 되려나? 이것도 가능하겠다. 왜? 뾰족뾰족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분산형은 어떻게 돼요? 얘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표면형은 어때요? 표면형은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도넛형 같은 것도 그렇고요. 방사형도 그렇죠. 방사형은 뭐냐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이 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투망 던지는 거 있죠. 투망.
그물 둥그런 거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얼마나 고루고루 잘 퍼지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방사형인데 이런 거에는 추세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3차원, 그 다음에 동그란 거, 원형, 방사형, 도넛형 이런 데는 추세를 넣을 수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세를 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세를 넣을 수 없는 거는 3차원은 일단은 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돼 있는 거, 둥근게 돼 있는 거는 안 되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차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2번 문제.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잘못 드래그하면 엉망될 수가 있으니까 그 크기를 조절할 때는 Alt키를 눌러서 조절을 하면 셀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죠. 컨트롤키 눌러서 하는 건 뭘까요? 컨트롤키는요. 자 보세요. 제가 컨트롤키를 눌러서 조절해 볼 건데요. 자 얘를 조절하면 왼쪽 위는 그대로 있고 오른쪽 아래가 내려가 움직이는 거죠. 그 왼쪽 아래를 움직이면 오른쪽 위가 고정되는 거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은요 중간에서 중간 보세요. 중간으로부터 조절이 돼요. 그런데 비율이 막 깨지죠. 쉬프트를 누르고 조절하면 쉬프트를 놓고 조절하면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자, 쉬프트로 하면 줄이고 늘리는데 똑같은 비율로 가는 거고 컨트롤 키는 중간에서부터 조절되는 거고 알트 키는 아까 셀의 크기에 맞춰 조절되는 거고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펼쳐지고 같은 비율로 조절될 수 있는. 주로 도형 그릴 때 많이 나오거든요. 도형 그릴 때. 그래서 일단은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조절하는 걸 많이 써요. 아래 한글도 그렇고요. 한글 2010도. 근데 엑셀에서는 주로 도형을 잘 안 쓰고 차트를 많이 쓰죠. 차트. 그래서 Al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는 경우, 그런 경우, 예. 그런 걸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 낼 만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3번 문제, A 차트에서 B 차트로 변경하려고 그러는데요. 뭐가 어떻게 변경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행렬 전환한 거거든요. 행렬 전환.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하고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거는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행렬을 전환하면은요 가로 세로가 바뀌는 거죠. 기본급이 파란 거고 빨간 게 상여금이고 밑에 사람들이 쭉 보이잖아요. 근데 행렬을 전환하면 가로 세로가 바뀌어서 기본급이 보이고 상여금이 보이는 거죠. 이거를 행렬 전환한다 그래요.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이렇게 개별적인 사람별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떻게 기본급 상여금별로 볼 거냐.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범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볼 거냐 하는 거죠.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렬이 전환됐는데 어디에 가서 행렬 전환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데이터 종류에 가서 데이터에 가서 레이아웃에 가서 2번 데이터 선택에서 행과 열을 전환했죠. 여기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서 행렬 전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직접 행렬 전환도 가능하고 여기서 행렬 전환도 가능하고 이렇게 데이터 선택에 가서 행렬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을 누르면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하느냐 종류에 가서 하느냐 스타일에 가서 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를 외웠느냐 이거지. 메뉴를 기억하느냐 이거지.
이런 문제 나오면 행렬 전환을 했는데 어디가 행렬 전환을 했지? 습관적으로 어디 눌러서 했긴 했는데 그 누른 항목이 뭔지를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죠. 필기 시험엔 그걸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 나와 있고요. 축서식 변경이나 눈금선 서식 변경이라든지 하여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그럼 대화 상자에 가서 뭔가를 꾸미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범례 대화 상자가 뜨니까 여기서 처리하면 되고, 그렇게. 예.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있는데 상여금을 앞으로 놓고 싶다. 그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상여금을 위로 올리면 상여금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여금이 먼저 나오는 거죠. 예, 위아래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간격 너비는 0에서 500이고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인데, 간격 너비 숫자를 늘리면 간격이 넓어지는 반면에 내 막대의 너비는 줄어들어야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요런 거. 요것도 시험에 좀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곡선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좀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 계열을 곡선으로 하고 싶어요. 얘가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가면 들쑥날쑥 꺾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이라고 있어요. 그 완만한 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거든요. 뾰족뾰족 꺾이는 게 보기 싫으면 이렇게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선 스타일에 가서 문제 나와 있네. 거기 해설에 계열 서식에 있는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 어차피 실기 공부할 때 차트에서 매번 풀어보는 유형이니까 그때 가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1번 문제, 차트 1을 완성하고 차트 2와 같이 변경하려고 한대요.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샘플이 뭐 보여드려야 좋을 텐데, 왼쪽에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판매량이라는 글자가 가로에서 세로 각도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눈금이 0에서부터 250 단위로 가던 거를 10서부터 150 단위로 가고 20 단위로 바뀌었죠. 범례 위치가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죠. 1번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맞춤 방향을 변경하였다. 보조축은 없죠. 보조축이 어디냐면 이거 오른쪽을 보조축이라 그래요. 이 오른쪽을 보조축이라고 하는데 이 보조축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이 바뀌었죠. 0에서부터 200까지 가던 거를 10에서 150으로 갔고, 범례 위치가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 요런 경우. 2번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데이터 선택에 가서 하는 거죠. 데이터 선택. 아까 요 계열의 순서 바꿀 때 데이터 선택에 가면 기본급을 위로 올리면 얘가 올라가는 거죠. 기본급을 위치를 바꾸는 거지. 여기는 뭐 의미가 없네. 여기는 의미가 없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대리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부장을 위로 올리고 대리를 내리고 과장하고 차장도 바꾸면 이렇게 위에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뭐 방향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열 서식 메뉴령을 수정하고자 한다. 계열 서식 본점 강동 강서 강남 강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계열 겹치기를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고,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고, 요소마다 다른 색.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색깔이 서로 다 어때요? 똑같잖아요. 파란색 똑같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계열 옵션 어디 갔지? 여기가 아니라 이거 뭐로 해볼까?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로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 요거 그러면 계열 서식이죠. 계열 서식에 가서 간격 너비 요소마다 다른 색, 요소마다 다른 색이 있어요. 지금 요소마다 다른 색이 현재 안 보이네. 예.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리면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막대 너비가 각 막대 너비는 좁아들면서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하는 게 있으면 요소마다 다른 색을 선택하는 항목을 찾아가지고 어디 갔어? 안 보인다? 예, 안 보이네.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소마다 다른 색이 어디서 나올래나? 이건 색깔이 다른 거고, 요소마다 다른 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최근에 못 본 것 같은데? 예전 버전에서는 이거를 색깔이 서로 다르니까 같으니까 흉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을 클릭해서 이 색깔을 여기에서 바꿔주면 얘는 노란색이 되고, 또 얘도 클릭하고 여기다 색깔을 바꿔서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요소마다 다른 색으로 바꾸게끔 해주면 되는데, 여긴 지금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예, 채우기에 가면 있네. 그럼 색깔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요런 기능도 있어요. 보이네. 잠깐만,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없죠. 어차피 요소가 하나잖아. 여러 개니까. 그런데 얘는 계열 하나만 있잖아요. 얘는 계열이 하나만 있으니까, 계열이 하나만 있으니까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 요소마다 다른 색을 써주면 색깔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보기 좋다. 이런 거.